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1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어린이 등하굣길 지킴이 보행안전지도사 모집.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참여할 보행안전지도사 45명을 모집한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 기간 제외 4개 구에 소재한 파장초, 구은초, 효성초, 매원초 등 초등학교 23개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루 2시간 등하교 시간대 주 5일 근무하며 보수는 1일 기준 24,360원, 시급 12,180원 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1월 20에서 2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시설팀 영통구 대학 4로 3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원시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 2월 2일을 진행하고 2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봉사 경력이 많은 자, 교통안전 관련 자격, 면허 증을 소지한 사람 등은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www.sua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단시간 근로자 보행안전지도사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FG아크스 시흥시에 1천만 원 상당 은나노 마스크 전달. 시흥시 시장 임병택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FG아크스는 1월 11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은나노 마스크를 기부했다. 시흥시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서대엽 FG아크스 대표, 유서진, 위드인 사람과 함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위드인 사람과 함께에서 FG아크스의 마스크 후원 사업을 알고 시흥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시흥시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역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G아크스의 마스크 후원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대엽 FG아크스 대표 역시 아동 친화도시인 시흥시에 마스크를 후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은나노 마스크는 30일 동안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마스크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 개발했다.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임산부에 1년간 48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흥시 시장 임병택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생아 수 3,384명의 50%에 해당하는 1,7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임산부 1인당 1월부터 12월까지 48만 원 상당, 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다. 통합 쇼핑몰 www.ecoemai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대면 자격검증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검증이 완료된 뒤 문자 혹은 이메일로 임산부 고유번호를 지급받아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신청도 진행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출산 후 12개월이 지난 산모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제외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지역번호 031-310-6878으로 하면 된다. 시흥시 선제적 조사로 열악한 주거 환경 아동 발굴 복지 연결까지. 시흥시 시장 임병택 선제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됐던 아동들을 발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시흥시 정왕본동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해 만 3세부터 만 6세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만 3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어서 3세 이상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1일에는 쓰레기집에 방치된 3남매 사례를 발굴하고 시흥시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등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해당 가정에는 부모와 4살, 3살, 1달 된 막내까지 5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방에는 온갖 쓰레기가 싱크대보다 높이 가득 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쓰고 버린 휴지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남매 중 4살, 3살 된 자녀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데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언어 습득에도 문제가 있었고 태어난 지 1달 된 막내까지 온갖 쓰레기 더미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정왕본동 맞춤형복지팀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사례 발굴 즉시 거주지 청소를 통해 환경을 정비했다. 시흥시 아동보호팀은 현장 출동해 거주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자녀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조사 결과 자녀와 부모 간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아동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째와 둘째는 언어 습득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시흥시 드림스타트팀과의 협업으로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거주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해당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현재는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 1회 반찬 배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정왕본동 맞춤형복지팀 관계자는 선제적 사례 발굴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각 동에 배치돼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경기도 최초로 설치된 아동보호팀, 노인복지팀 등 부서 간 협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부터 혼자 생활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까지 최대한 발굴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내 주위 이웃의 관심을 갖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 만들었다.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 예방 유형 환경시설 이용자별 폭력 대응 사후 관리 폭력 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자로부터 신체 폭력이 가해진 경우 신속하게 동료와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속히 연락한 뒤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라고 안내한다. 또 폭언과 위협 등의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녹음 사실을 알려 증거를 확보하고 상급자의 도움을 청하며 지속될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호히 알려야 한다고 제시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양상에 비해 종사자의 인권 보호가 낮다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매뉴얼 제작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매뉴얼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아 폭력 유형별 처벌의 법적 근거, 참고 판례 등을 추가해 법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수원시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이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폭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잦은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뉴얼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 체계 구축에 힘써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설 승차권 비대면으로만 예매 1월 19에서 21일, 장애인 및 고령자 우선 예매 실시. 한국철도, 코레일, 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이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사인 동반석은 한 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 전화 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10일, 수부터 14일, 1. 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한국철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 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1월 19일, 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복지법 상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 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www.letscorail.com 로그인 후 예약 가능하다. 비회원은 예매일 전 철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화 접수, 철도 고객센터, 다만 전화기 1544-8545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 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 경북 동해 남부선 승차권을 21일, 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승차권의 예매를 시행한다. 이번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1월 21일, 15시부터 1월 24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